네, 코스피백 투자의 정석 시간, 대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전략들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투자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합권 장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뜨는 거는 증권주가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또 은행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업종에 증권과 은행 이쪽에서 시장을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가스업 그리고 화학업종, 조선업종이 조금 부진하면서 지수는 지금 치열한 공방을 현재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금융주들의 시세가 좋습니다. 금융주들의 최근 좀 등락이 있었고 상당 부분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들 보였었는데 오늘은 증권주까지 상당 부분 좀 오르는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통틀어서 코스피 200 종목들의 좀 특징을 잡아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는 뭐 상당 부분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일단 상승률 5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현대증권입니다. 14.42% 주간 기준으로 올라갔고요. 증권주들의 호조와 함께 또 매각 기대감이 좀 있어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베이직하우스가 8.72% 상승했는데요. 중국 법인의 호조와 국내 사업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향, 태블릿 PC가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간 기준 8.33% 상승했고요. SK케미칼이 6.44% 올라주었는데요. 백신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이수화학이 5.97% 올라왔는데요. 1월 달 말 정도에 최우백 박사의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 뉴스가 있었지만 이런 뉴스보다는 일단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지 않았던 종목들도 물론 있었겠죠? 네네, 있습니다. 현대자치열이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강판 가격을 인하하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습니다. 주간 기준 마이너스 11.49% 하락했고요. 현대하이스코가 올해 실적 개선이 크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8.44%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JDI에서 상장 우려감이 좀 불어지면서 주간 기준 6.9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상선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6.81%, 그리고 대한유화가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5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이 이번 주에 주간 상승폭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 쪽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3월 초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의 복귀와 함께 제가 1차 매수 진행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 다음 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80포인트대에서 또 2000포인트까지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매물대 저항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서 수급 분석, 환율 분석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빨간색 추세 하락이 지속적으로 채널로 형성되면서 내려왔던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외국인이 현물에서 3천억, 선물에서 5천억 들어오면서 1950포인트에 200일선이 뚫리면서 강하게 하락 채널 상단이 돌파되면서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한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됐던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면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이 나온 게 거의 1800
후반대에서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약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1880포인트대에 121선이 위치해져 있고 매물대 분석으로 보면 1880부터 2000포인트대에 두꺼운 매물이 현재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바로 뚫고 올라가기엔 좀 V자를 꺾기는 좀 힘들다. 따라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따라서 다음 주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수급 분석을 해드리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수세 기조가 최근 이제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흐름상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뭐 기술적 분석에서도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수가 추세를 상승해서 추세 쪽 상승 쪽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하루에 일평균 2천억 이상 지금 지수대에서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준비된 수급표를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나 매수 규모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그 주간 기준으로 일별로 한 1,000억 원대 정도의 매수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그 강도나 그 규모가 좀 약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기간 조정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변해서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나 매수 강도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 이래서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이 다음 주는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다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저희가 좀 민감하게 바라봤던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조금 이런 강도들이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심사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환율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는 약세고 원화가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준비된 환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환율이 1,050원대만 되면은 어김없이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환율이 1,066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율이 조금 떨어질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수는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1,050원대에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온다면 외국인 매수세 역시도 이번에 1,050원대에서 또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가 지난주에 1차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환율이 1,050원대 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고 향후에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현재 좀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려면 환율이 1,050원대로 안정적으로 떨어져 줘야 되고요. 중국이 기조적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가 돌파되는 자리,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준비된 구리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구리 차트에서도 구리 가격이 추세적으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도 2,200이 돌파되고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조적으로 추세가 완연히 상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전까지는 1,050원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코스피 200 관심 종목을 꼽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선정하셨습니까? 네, 금일도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KB금융을 들고 나왔습니다. KB금융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PBR 0.58배를 기록하고 있고 여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평균 PBR 0.6배입니다. 리만브러스 위기 때도 은행업종이 PBR이 0.8배였고 유럽발 위기 때도 0.8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도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PBR 0.6배 수준이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20% 정도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예대 마진이 축소, NIM이 축소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 업종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닝이 계속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 4분기 때부터 KB금융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NIM, 순이자 마진이 현재 방어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NIM이 개선되면 ROE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멀티플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PBR 0.6배에서 평균 수준인 PBR 0.8배까지 약 20% 정도 이상의 상승 포텐셜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7,000원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4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이상을 현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다음 주에 관심 가질 만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금융주 가운데서도 KB금융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 오늘 KB투자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